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한강변에서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강남권에 있는 한강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수변공원입니다. 제 뒤로 사실 그 자양동 일대, 광진구 일대가 굉장히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처럼 쭉 펼쳐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또 핫하게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진구인데요. 지난 2월 2일 광진구에서는 2030 광진 플랜을 또 설명회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광진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다녀와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을 또 설명회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또 이곳에 왔습니다. 광진구는 크게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저 가장 북단부터 해서 중곡 권역과 그 아래로 동일로 쪽에 위치해 있는 자양과 그리고 군자 권역, 그리고 그 하단으로 강변에 제 뒤로 보이는 곳이죠. 자양 권역. 그리고 그 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갔을 때 위치해 있는 동서울 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곳은 구의 광장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중곡 권역입니다. 중곡 권역은 어떻게 보면은 광진구 안에서도 조금은 가장 좀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곡역 인근에는 지금 의료시설이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첨단 의료 복합 단지로서 그에 따른 거점 지역들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인근에 중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종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도 따라서 차츰차츰 종상향을 시키면서 의료 첨단 복합 단지와 함께 인근에 또 낙후된 봉제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첨단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스타일 플랜 구역 뭐 이렇게 또 지칭을 했더라고요. 그건 아마 봉제 산업에 대한 또 스타일리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첨단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중곡동과 연결하는 중점 지역이 바로 이제 화양과 군자 권역인데요. 그곳에는 또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해 있죠. 예,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도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화해서 개발을 해서 문화 거점 지역으로 또 개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화양동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양동은 동일로를 중심으로 영동교를 넘으면 한쪽은 서쪽으로는 성동구가 있고요. 성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바로 화양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동일로 중심에 대한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업무 지역과 그리고 그다음에 벤처 산업, 그다음에 이런 또 첨단 IT 산업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설들을 그곳에 또 배치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곳이 그 거점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이 또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벤처 산업을 또 육성하는 첨단 업무 시설로 들어선다고 하는 곳이 바로 화양과 군자 권역 일대 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우리가 요즘에 핫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곳이기도 하죠. 바로 자양동 일대입니다. 자양동 일대에는 또 가장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구의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1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미 개발을 했고 완공은 내년 3월이면 모두 입주가 되게 되는데요. 이곳은 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행정타운이 또 입지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들이 계속 추진되어지고 완성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한 업무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인근에 대한 거점 지역에 대한 주거 기반 시설과 함께 또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양동 한강변을 일대로는 모아타운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A, B, C 구역 그리고 자양 2동 또 인근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개발들이 지금 주민자치로 해서 모아타운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고 신청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동서울 터미널이죠. 동서울 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광장
구입 권역입니다. 광장 구입 권역에는요, 대표적인 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서울터미널에 대한 개발들이 한참 또 우리가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광진구에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인 것처럼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바로 이곳에 스타필드와 함께 그 쇼핑, 문화, 업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죠. 이것이 개발이 또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복합 개발 랜드마크 조성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또 구이 광장 권역이었습니다. 이렇게 4권역으로 2040 광진 플랜이 잡혀 있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또 간략하게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광진구와 화양동, 성수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곳이 1994년 나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성동구에 속해 있다가 이렇게 광진구로 빠지게 됐어요. 살펴볼 필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광진구가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가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성수 일대, 그리고 뭐 성수 전략정비지구를 비롯해서 뭐 서울숲 인근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수동 일대가 대부분 굉장히 지가가 상승이 높았던 곳이고 개발도 그만큼 탄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진구로 편입된 화양동이 그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없었던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 개발이 더뎠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10년, 박원순 시장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서울시 플랜으로 해서 웬만하면 아름답게 고쳐 쓰자라고 해서 개발들이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또 기여를 하신 건 사실이지만 개발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뎠었던 것이 사실이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묵혀 있었던 주변 낙후된 시설들이 이제는 밀린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못했던 것들 밀린 숙제처럼 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지금 다시 한번 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주택들이 공급돼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계획이니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이니 하는 개발들이 이렇게 크게 필두가 되고 화제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면 서울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 됐지만 개인의 어떤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모든 개발이 정지되어 있었고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대로 좀 있었습니다. 아니면 상승도 미미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성동구 일대가 많은 지가 상승과 함께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20억 클럽으로 들어가는 투자였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 전에 그 개발 지역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몸값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역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미 개발을 받아놓은 곳은 희소성 때문에 더 몸값이 급속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했죠. 뒤늦게 시작을 한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직 급속하게 오르지 않은 그 희소성 속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그곳과 거의 흡사한, 성수와 거의 흡사한 그런 입지인데도 10분의 1 가격인 곳이 바로 자양동이죠. 자양 이동이 바로 이 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성수와 흡사한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는 필드 하에 개발이 모두 막혀 있으면서 지가가 쏙 되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설명회를 듣고 그리고 개발 권역에 대한 광진구 플랜을 말씀드리면서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서울에 대한 개발이 막혀 있던 것들은 경쟁력은 떨어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세옹지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광진구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부동산에 대한 좋은 또 소식이 있어서 정보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주택에 관한 부분, 종부세 부분은 뭐 지금 공시가가 많이 내려가서 종부세도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주택수 포함에 대한 부분들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요번에 1월 10일 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2024년, 2025년에 새로이 준공이 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의 주택은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나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기존의 주택도 일부 미분양분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미분양이 된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 주택들도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에는 또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적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재개발지 빠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밀어주고, 아니 정책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소규모 정비에 대한 재개발들을 적극 추진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적극 밀어주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놓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희소식은 이렇게 또 2024년, 25년에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내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우리가 10년간 팔지 못하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은 큰 제약이 또 될 수 있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땐 큰 부담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4년, 25년에만 한해서입니다. 일단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준공된 부동산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산세나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재개발의 추진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또 부동산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릴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을 보려고 보니까 장바구니가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과일 농사가 잘 안 됐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는데 부동산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많은 대부분의 물가들이 올랐는데, 그리고 땅값도 올랐습니다. 집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땅값도 올랐고 주변 모든 물가도 올랐습니다. 과일도 삼겹살도 모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역행했죠. 이건 절호의 찬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명절 때 제 말뜻이 어떤 것들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오실 거고요. 지금이 딱 적기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40 광진 플랜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광진 2040 플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이 딱 적기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럼 어떤 곳을 해야 될지 서울의 25개구 지역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까?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 권역 중에 자양 권역, 4개 권역 중에 자양 권역이 고급 주택화를 한다고 했으니 그곳에 대한 또 개발도 적극
또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간략하게만 요번에 갈 거예요. 그래서 자양동 일대의 모아타운 ABC 구역도 요번 설명회 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곳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양동 뚝섬공원 그 강변 도로로 해서 진입을 하면 이렇게 토끼굴로 해서 바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양동 주민들이시겠죠,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끼굴로 왕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지금 신자초등학교입니다. 신자초등학교가 강변에 위치해 있는, 가장 강변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초등학교고요. 바로 이 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A구역의 자양동 모아타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변에는 이렇게 초등학교만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뒤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영구 조망이 된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요. 또 바로 이렇게 초인근에 뚝섬역을 드나드는 토끼굴이 이 또 A구역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제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 자양 2동의 A구역 모아타운인데요. 양쪽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인근이라 보안관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굣길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녹색 어머니회에서 당번들이 나와서 또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하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교를 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는 곳이 A구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A구역은 또 하나 초품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 또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아직 A구역입니다. 자양체육관과 자양한강도서관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한강에서 강변북로,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자양한강공원과 체육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있는 도로, 그리고 제 오른쪽이 바로 아직 자양 2구역의 자양 2동의 A구역 모아타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영구 조망이 될 뿐더러 한강도서관과 체육관 그리고 초등학교가 모두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자양 2동의 A구역 모아타운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보이시죠? 이 앞에 보이는 작은 도로인데 사거리인데요. 이 사거리 도로가 바로 우리가 A구역과 B구역을 나누는 경계의 도로인데요. 지금 저 너머가 바로 B구역입니다. 지금 B구역인데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지금 단지처럼 보여집니다. C구역과 A구역의 중간인데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구획도를 그렸을 때도 그렇고 전용 면적 용적률 나오기 좋은 지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양동 일대가 일단은 굉장히 평지예요. 양지발은 평지이기 때문에 어떤 주택,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최적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양 2동의 A구역 다음으로 B구역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그 중간 지점인데, 여기가 지금 자양 2동에서 가장 중심축에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가들은 생활 밀접형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뭐 미용실, 그런 뭐 생활 밀접형 점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곳이 굉장히 상업지가 발달해서 우리가 존치 지역으로 남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동의를 받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노후도를 봤을 때는 사실은 또 B구역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도가 68%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좋다라는 건 그만큼 주민들이 동의하고 하는 데에는 훨씬 더 좋은 어떤 물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일부 강변북로 쪽에, 강변 쪽에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직은 일부 지역들은 또 이렇게 바로 강이 보이는, 강변북로가 보이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여기서 전혀 안 되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되는 곳들도 꽤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B구역을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용적률 나오기에 좋은 지형들로 되어 있고요. 면적 분할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또 한강뷰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 가장 이곳이 한가운데에 로열도 이렇게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C구역이고요. C구역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은 구역으로 어떤 동의를 받기도 굉장히 컨트롤하기도 좋을 뿐더러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초중고를 모두 품고 있고요. 그리고 자양로, 잠실대교를 바로 넘어오면은 자양로, 잠실대교 북단이지요. 자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근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먼저 시작된 그 자양 제1 촉진지구라고 해서 그곳의 업무시설과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들이 모든 복합시설들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는 곳의 가장 인접지역이 바로 이 C구역입니다. 그러니 어떤 학교, 그 다음에 어떤 뭐 직주 근접에 대한 그런 지역은 이 C구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C구역의 장점이 있죠. 여기까지인데 지금 A구역부터 C구역까지 모두 한강변을 따라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A, B, C구역은 광진구에서 2040 플랜에 있어서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플랜이 잡혀 있고요. 이 지역이 개발이 다 된다면 스카이라인이 이제 성동구의 그 성수 전략정비지구와 이렇게 맞닿아서 맞아지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곳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워커힐 호텔과 그 다음에 구리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고급 주거지로서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지구와 스카이라인을 같이 쭉 이어가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A, B, E, C 구역까지입니다.